이슈탱크 주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검수 완박의 완박.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죠. 이것도 사실 예고된 겁니다. 예고된 거예요. 바로 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검수 완박의 완박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밝혔는데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국회 패싱이다, 입법부 패싱이다, 그리고 국회 동의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해버리면 결국엔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전면적으로 등장해 버렸어요.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오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 검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최근에 굉장히 이제 대선 후보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스타 네. 장관이라고 할 법한데 네. 이러다가 꼼수잖아요, 사실은. 이 시행령 개정은 꼼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꼼수를 여러 번 부리다가 악수를 두게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가 높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본인은 속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돌아보면 왜 검수완박을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을까라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검수완박의 시기적 적절성, 그다음에 방법의 유효성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고 문제를 삼은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거스르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대치기 당하고 악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예.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반대 의견이 높게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던 것처럼 네. 이런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제까지는 검수완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던 국민들도 오히려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좀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았을 때는 시행령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뭐뭐 등 한 글자를 내세워서 꼼수를 부린다라는 이제 지적을 한겨레는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일단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최민우 기자가 정리했죠. 네, 기존 공직자 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직권 남용, 허위 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매수 등 이런 2대 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고 네.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명시한 부분을 근거로 중요 범죄를 구체화해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경찰 송치 사건은 범인 범죄 사실 증거가 공통될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으로 부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 좀 언급해 드렸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종의 꼼수다. 일종의 꼼수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요. 김준혁 교수께서 동의하십니까? 꼼수죠. 이걸 이제 최근에 언어가 검수원복이다. 원복. 예, 원상복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 이 검찰법의 어떤 그 개정이 이제 원래 그 중대범죄가 6개였거든요. 6개였던 걸 이제 2개로 줄인 거 아닙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이 네. 그 이전에 이제 6개, 선거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그 범죄 이렇게 다 포함해갖고 6개였던 것이 바로 부패하고 경제 문제였던 거죠. 이 2개를 축소한 건데 예. 그걸 이제 법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서 원래 합의 내용은 부패와 경제 이 2가지였잖아요. 중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등으로 실수해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가지고 검찰 수사권 같은 경우도 검찰이 그 공무원들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이제 그 개정된 내용 안에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된 그 검찰과 경찰의 어떤 그 수사 지휘권 문제에서 예.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그 하위직들은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하위직들이
이렇게 부패 내지는 잘못된 행위들 한 것이 고위직들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하위직을 갖다가 우리가 수사하지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등자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꼼수를 부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꼼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여야 지도부의 합의와 네. 국회의장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행정부가 예. 입법부가 합의하에서 만든 것을 행정부가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부가 만든 법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주의, 우리가 흔히 삼권 분립 체제를 갖다가 무력화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자기네들의 권한을 갖다 회복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네. 이 정부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입법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꼼수를 부려서 다 무력화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무조건 국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검찰 지휘권 문제를 갖다가 지들 입장에서 회복해서 야, 우리 검찰 국가 계속 검찰 공화국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삼권 분립 체제,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문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고 나서 많이 뒤따르긴 했는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정치 문법을 그들이 이분들께서 도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전면전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 야당과 정부의 전면전인데 야당 반응을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최민우 기자가? 야당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럼 뭐 거의 전면전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뭐 검수 원복이라는 말 하면서 네. 이건 뭐 쿠데타다. 음. 한동훈 장관이 뭘 믿고 이렇게 음. 나가느냐라고 참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쿠데타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라는 그 어떤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경찰국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치 문법 중에 하나인 것인가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장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거 얘기 할 사항이 안 될 것이고 당연히 야당에선 반발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뭐 전국 경색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오 소장님. 네. 그 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는데 저는 이제 쿠데타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맞아요. 상황만큼은 네, 쿠데타다. 사실 좀 심정적으로나 이게 상황적으로 이해가 간다. 예, 예.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의 무력화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근간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법치잖아요. 예. 근데 법치의 가장 핵심이라는 게 행정은 법 아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헌법 정신을 흔드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쿠데타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굉장히 야당의 격렬한 반응이 이해가 간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근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당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합의를 이렇게 피해간다면 교수님 사실 여당도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입법부의 권능이 완전히 무시된 건데 아니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지금 다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법무부 앞에 가서 연좌농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넘버 2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말 같은 거 많이 잘 만드는데 예.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둘째 아들이었던 김현철 씨를 소통령이라고 했어요. 네. 저는 아마도 조만간에 언론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을 소통령 한동훈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또 다른 언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그 한동훈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문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예. 그 기자회견 한 내용들을. 예. 그런데 이 기자회견 한 내용들이 참 가슴이 아픈 게 여야가 합의되면서 국회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 정상화법을 만드는데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사실은
그 굉장히 불편을 끼치게 되고 국민들의 이익에 훼손이 된다. 예. 실제 그런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네. 그 한동훈 장관이 했던 내용의 일부가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아주 급하게 만들었던 그 개정 법률안이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갖다 다시 국회에 정상적으로 예. 제안을 해서 예.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입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이 네. 이 법치를 내세우는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갖다가 막고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예. 이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때 이미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 그 국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으로 표시가 되었다가 이게 그냥 뭐 어영부영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그 본회의 때 등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회의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이렇게 등으로 표시하면 나중에 이것이 악용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처리할 때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할 때 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야 합의를 서두른다거나 네. 혹은 법안 자체를 엉성하게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오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되새겨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빼고 이게 훈수 두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이 주제에 대한 인터넷 민심도 확인하고 가죠. 동욱이 네. 형 멋있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많습니다. 아, 그래요? 찍었는데. 일단 우선 뭐 중국의 3불 1한 민심에 대해서는 네. 인터넷 민심이 대동단결을 했는데 네네. 이 검수 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정말 딱딱 반반 나뉘는 그런 뉘앙스고요. 그렇군요. 일단 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 사법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또 법은 범위만 정하고 네. 시행 규칙은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예.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한동훈 장관의 업력을 굉장히 높이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예. 그 민주당이 위장 탈당 의혹까지 내가며 통과시킨 검수완박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 예. 이런 댓글도 있었었고요.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때도 등을 내걸거더니 예. 검수원복 시행령 때도 또 등을 등. 또 언급하는구나. 그 네. 등등등등 이렇게 네. 말을 했었고 또 와 입법부는 국회인데 행정부가 손가락 몇 번 튕기는 걸로 그냥 시행령으로 네. 무력화시키는구나. 네. 뭐 이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바닥 민심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